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증평에서 올라온 시골 남자 다이아몬드 디렉터 안중입니다. 항상 하는 강의인데요. 이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게 되니까 좀 설레입니다. 설레인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자영업을 했다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모든 것을 마련해는 남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저는 그러면 자영업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동글동글하죠.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그죠? 제가 당구장을 했습니다. 옆집 형한테 물어보니까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집 형이 네가 고향에 내려와서 당구장을 차리면 내가 친구들 다 데리고 당구장에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만 너는 좀 특별해야 되니까 당구장을 차리긴 차리는데 좀 특별하게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차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예쁜 알바를 둬야 돼. 딱 그러는 거예요. 엄청 기가 막힌 노하우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 말을 듣고 자본금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제가 당구장을 차립니다. 2억 원을 투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했냐면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은 80살까지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했어요. 당구장 한번 설치해 놓으면은 뭐 게임방처럼 업그레이드 컴퓨터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고 알바가 일을 하면 되고 나야 이제 그죠? 편하게 앉아서 돈 벌 그 어떤 엄청 되게 좋은 그런 느낌에 빠져가지고 얼마를 가감하게 투자했다? 2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하루 16시간씩 일을 했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이 정말 연휴 때는 더 바빴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노력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뭐 돈도 벌고 성공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노력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당구장이라는 사다리를 놓고 엄청나게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올라갔다고요? 16시간. 만으로 한 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올라갔어요. 다리에 알만 베기고 올라가고 나니까 빚이 3억 원이 남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자, 그때쯤 제가 뭐를 만났냐면 유산화를 만났어요. 제가 유산화를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요. 오픈빨이라는 게 있죠. 제가 직장을 서울에서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조금 저희 본부장님, 제가 모셨던 본부장님 모시고 좀 좋은 당구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좀 시설을 갖고 시골에다가 차리면 잘 되겠거니 했는데 딱 오픈빨이었어요. 오픈빨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자꾸 내 당구장 주변에 비슷한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 당구장들이 더 많은 자본금을 들여서 똑같이 생기고 나만의 특별한 그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쁜 알바. 그런데 그 예쁜 알바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졸업하고 가더라고요. 더 어리고 더 예쁜 알바를 둔 경쟁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픈빨로 인해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말 계산한 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한 개, 두 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200만 원으로 줄고 100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뭐예요? 긴축 재정을 하는 거예요. 알바도 자르고 서비스 주던 것도 더 줄여서 주고 그러면서도 서비스와 품질은 더 나빠졌는데 뭐는 더 올려받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당구장 그 게임 비용은 더 올려버렸어요. 완전히 성공에 반대로 한 거죠. 많은 성공자들은 뭐라고 해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성공자를 찾아서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힘들수록 투자를 늘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전문가가 아닌 옆집 형한테 물어봤고 투자를 늘리기보단 투자를 줄였고 그나마 예쁜 알바 보러 온 손님들도 그나마 이제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께 어떤 부부가 포켓볼을 치러 온 거예요. 손님 한 명도 없었는데
정말로 포켓볼을 치러 온 그 부부가 저희 당구장에 와서 포켓볼을 치겠다고 오신 거예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제가 영양제를 이렇게 먹고 있었던 것을 저희 카운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먹고 있었는데 그 영양제를 보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영양제 하면 유산한데? 그러면서 리올렛을 하나 이렇게 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 고마운 손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없을 때 찾아오신 손님이라 되게 반갑고 그분이 준 건 소중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는데 유산화가 있는 거야. 내가 먹는 거는 A사였는데 그거가 나는 천연이고 자가농장에서 뭐 한 거고 뭐 전 세계 1등이고 막 우리나라에서 판매량도 1등 막 그래서 먹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차츰차츰 공부를 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앞서 제품 강의에서 잘 들어보셨죠? 그런 것을 제가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유산화를 저희 와이프가 결혼하면서 갑상선 암이 있었어요. 8cm짜리. 갑상선 암이 원래 좀 적을 때 피곤해서 발견이 된대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런 감각이 조금 무던하신가 봐요. 네. 그 모르고 8cm짜리를 발견을 한 게 이렇게 커질 때까지 어떻게 참았냐고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허니문 베이비. 그래서 아기 낳고 와라 그랬는데 또 모유를 먹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 10개월 모유를 먹이고 여기 서울대 병원에 왔더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만 10개월치가 밀려 있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지인이 하시고 계신 을지대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바로 받아요. 2시간이면 끝난다는 게 몇 시간이 걸려요? 7시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의사가 시킨 데 다 합니다. 겁이 나니까. 그런데 3년 후에 림프종이 또 와요. 그러고 나서 더 겁이 나죠. 그러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더 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 또 4년 정도 있으니까 류마티스가 또 온 거예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저는 또 뭐를 차렸어요? 그 시점에 당구장 차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죠? 제 그때 당시에는 빚도 3억 원 정도가 있었고 저희 와이프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제가 유산화를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행운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저희 와이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라고 상담을 받아보니까 디톡스 하시고 나서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얼마인 거예요? 100만 원인 거예요. 소비로 따지기에는 제가 돈이 안 벌리는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과소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빚이 3억이나 있는데 어떻게 제가 100만 원을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와이프분께서 병원만 다니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베이스적으로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물어보면 사업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으로 생각하면 괜찮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3억의 빚을 갚을 방법은 없어. 그런데 이 100만 원으로 와이프 건강도 찾아지고 내가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수입도 안정이 되면은 100만 원? 3억이랑 3억 100만 원? 차이가 없네. 그러면 기회라도 잡아볼까?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제가 당구장에서 답이 없을 때 깡소주를 먹었습니다. 안주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고요. 얘예요. 얘만 펼쳐놓고 열이 받아서 술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30년 동안은 열심히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겠죠. 그때 어떤 퀄리티의 교육을 받느냐, 어떤 퀄리티의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30년 동안의 퀄리티가 조금 다소 바뀔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60살까지 거의 보통 경제 활동을 해요.
뭐를 위해서? 생활하고 가족 지키고 그리고 노후 대책까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겠죠. 열심히 돈을 모아도 돈이 안 모이는 판에 저는 39살 1월 달에 빚이 얼마였다고요? 3억 원. 수입은 없는데 뭐예요? 이자만 100만 원씩 나오는 상태였어요. 적금도 못하고 생활비는 줄였어도 300만 원,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400만 원씩 나오는 구조였어요. 노후 대책, 요새 이제 평균 나이 100세 시대에 그러는데 평균 나이 지금 90살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내가 얼마를 썼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니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돈이 금액이 엄청나요. 100만 원 쓰는 것보단 200만 원 쓰는 게 좋고 200만 원 쓰는 것보단 500만 원 쓰는 게 좋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500만 원을 쓰고 싶으면 딱 답이 나오죠. 30년, 30년, 30년이나. 30년 동안 우리 부부가 500만 원을 쓰려면 앞전에 경제 생활을 할 때 매월 5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아주 단순하죠. 근데 나는 그 계산상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았어요. 당구장도 안 되고 빚만 많고. 그런데 네트워크 회사인 유선화를 믿고 열심히 광고를 하면 우리 사장님 지금 몸무게 95kg인데 그때 당시 95kg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10kg만 빼면 광고 효과 지대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굴 얘기 안 하고 키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점은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저는 제품을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도 해가지고 한 1개월 조금 남짓해가지고 15kg를 빼버립니다. 그 15kg 뺀 게 이 몸이에요. 그러면 그전 몸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동글동글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량입니다. 그 변화량을 알고 있는 주변 분들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39살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6개월 유산화 몸 15kg 딱 빼고 탄탄해 보이고 사람들이 우리 와이프 굉장히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하면서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그냥 알려만 줬는데 6개월 후에 골드 디렉터가 됩니다. 월 5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권리 수익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는 500만 원씩 매월 저축을 해서 계속 30년 동안 모아놔야 노후 대책 30년이 매월 500만 원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으지 않아도 앞으로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해놓고도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돈 모을 필요 없다. 만세. 그러면 나는 돈 쓰자.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품만 먹을게. 다만 나는 네트워크 안 할 거야. 나는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말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자꾸 나한테 사업은 얘기를 하면 제품도 안 먹을 거야라고 엄포를 놨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수익의 변화로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 우리 와이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이아몬드도 꿈만 같은 일은 아니겠다라고 계산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사자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골드를 간 겁니다. 그 이후 만 7년 동안 저희 와이프가 저를 제 코드예요. 제가 주 사업자니까 제 코드를 다이아몬드까지 올려놨어요. 진짜 예상대로. 지금 그때 수입의 4배에서 5배까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한 달에 얼마 쓰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싶지만 오늘 방송상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젊은 시절 추억과 행복은 케어가 되고 있습니까? 생존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돈 버느냐고 이게 안 되고 돈도 못 벌면서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8년 전 안지용 같은 사람. 저희 와이프한테 저랑 결혼하면 평생 드라마만 보게 해준다고 내가 그랬었는데
당구장에 와서 같이 청소를 했어요.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기가 막히고 너무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해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고 너무 저기 하니까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갑자기 확 넘어가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안 되냐면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대책 없이 쓴더라 이거예요. 뭐예요? 일단 아이를 낳아야 부모가 되는 거니까 이런 아이를 낳읍시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워야 되죠. 그리고 교육시켜야 되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가 가진 거 갖고 최대한으로 키우려고 해요. 그리고 분가를 못 시키면 특히 아들 가지신 분 못 시키면 40살, 50살까지 같이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1, 2, 3번만 해도 1인당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분가시키는 비용, 서울에서 분가시키는 건 저는 상상도 못 하고요. 저희 진평에서 분가시키려고 해도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4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죠. 그 돈이 바로 뭐였던 거예요? 내 노후 대책 자금이었던 거예요. 그냥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은 노동 수익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평균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자영업을 무턱대고 차리고 그리고 손해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최근은 이제 아니죠.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코로나 이전에 자료를 보면은 매년 100만 개의 자영업장이 생기고 그리고 매년 85만 개, 평균 85만 개의 자영업장이 폐업을 한대요. 저도 폐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폐업을 했죠? 만약 그 옆집 형 만나기 전에 이걸 먼저 봤다면 제가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정말 공신력 있는 팩트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봤어야 되는데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모시고 우리 당구장에 온다는 그 말에 속은 게 아니죠. 그 정보를 듣고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기가 막힌 선택이었죠.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이 부는 곳에 가가지고 연을 날려야 되는데 우하향 곡선에 가고 있는 자영업장에 지금 너무 많은 자영업장들이 생겨서 문제라고 하는데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걸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제 당구장을 좀 넘겨보려고 권리금 받고 넘겨보려고 당구장 잘 돼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겠죠. 특히 하루 종일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더 광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 당구장 인수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당구장도 잘 되나 보다 하고서 우리 옆집에다가 당구장 차리는 거예요. 인수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핵주먹이 돼가지고 내 눈탱이를 때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죽는 거죠. 바람이 부는 곳은 시대가 원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자, 보세요.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잘 하시는 다이아몬드 시지만 그전에는 네트워크를 믿지 않았어요. 왜? 제가 A사 제품을 먹었다고 그랬죠? 거기서도 돈 버는 모습을 못 보여줬고 그 전에도 뭔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정말 제대로 된 회사를 합법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는 정말로 성공 인자의 한 가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대로 된 기회를 한번 캐치해보라 이거예요. 오히려 더 살이 되고 피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지금 네트워크의 매출은 우상향 곡선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설레이는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의 매출액이 올라가는 것은 시대가 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과연 무엇일까? 자, 요즘에는 쿠팡이나 옥션에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회원 가입을 해서 포인트 쌓고 또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가서 보고 사는 것도 괜찮지만 요즘에는 옥션에서 사도 물건 괜찮더라. 너무 좋더라. 그리고 방품 처리도 잘 되고 되게 좋더라 해서 가입을 유도를 해요. 유도가 아니죠.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입할 때 옥션에 가입할 때 뭐가 나오냐면 추천인란에 이름을 쓰게 돼 있어. 서류 한 장 쓰고 거기에 추천인란. 그럼 포인트를 더 주겠대. 넓은 의미의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아주 간단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확 줄여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싼 값으로 회사 수익 일부분을 소비자한테 포인트로 환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쉬운 유산화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유통비, 관리비, 광고비를 줄입니다. 어떻게 줄이냐?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보만 띄우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띄우면 좋을까요? 공식력 있고 객관적인 어떤 그러자들을 띄우면 좋겠죠. 내가 어떤 대회에다가 이 제품을 출품을 했는데 1등을 했어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이 꼭 1등인 게 필요한 사람들이 소비자들 중에서는 있겠죠.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딱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먹습니다. 그런데 안지용처럼 15kg를 뺐어. 그럼 자꾸 누가 물어봐, 안 물어봐? 귀찮게 물어보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정보를 주면 그분도 경험을 하겠죠. 물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네트워크들은 물건을 줬었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물류를 좀 갖고 있으면서 줘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 그때 당시엔 그게 맞았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물류를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정보만 주면 언니 나 물건은 안 줘? 이렇게 하면 네가 본사에 전화해서 필요한 걸 얘기를 해. 그럼 내일 온다? 나는 물건 안 줄 거야. 그렇죠? 바로 제품이 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누가 또 물어본다면 또 해요. 그런데 광고는 누구부터 이루어졌어요? 맨 위에서부터 이루어졌죠. 그래서 포인트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마다 좀 다소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액의 35%까지 합법적으로 포인트로 인해서 어떤 보상 플랜에 의해서 현금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당구장 하기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일까요? 영양제에다 다녔던 사람이에요. 영양제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꿈이 게임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당구장을 왜 차렸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으면 알바가 일할 테니까 80살까지 게임하면서 돈 벌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가당키나 했어요? 안 했어요? 가당치도 않았죠. 그런데 유산화로 성공하면 그게 가당해요? 안 가당해요? 해요. 저한테는 이게 환타지였습니다. 게임하느냐고 자격증도 운전면허증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가 막히죠. 저 같은 사람도 무자격에 빚이 3억인데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구장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당구장 때려치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어지는 수익은 권리 수익이네. 이 얘기 딱 듣자마자 저는 야 이게 합법적이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면 목숨 걸고 해보자. 왜? 어차피 이대로 살다가는 옥상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죽느니 이렇게 죽느니 똑같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저한테 재정적 자유를 주고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줬어요. 저는 제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는 하루 막 18시간씩 일해요. 지금도. 그런데 놀고 싶을 때는 2, 3일 그냥 놀아요. 일할 타임을 누가 결정을 해요? 제가 결정을 하는. 그게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를 정말 무턱대고 시작하면 큰일 나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라고요? 저분도 저거 해서 돈 벌었다는데요?
도박도 돈 벌죠. 자, 맨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예쁜 우리 리더님 2명하고 저하고 고스톱을 치면 누가 딸까요? 선수인 제가 따겠지. 잘하니까.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저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누구 돈은 떼었을까요? 도박은 항상 대박과 쪽박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쪽박 찬 사람들은 창피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대박 친 사람들은 고스톱 치면 돈 번다고 자꾸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진짜 돈 버는 줄 알고 거기 훅 가는 거야. 여러분들 쪽박이면서 큰일 나죠. 사업이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것이 네트워크라면 권리 수익으로 만들어지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겠죠. 사업으로 알아보려면 다음 3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걸 안 알아봐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면서 유산화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해요? 읽어보시면 돼요. 탄탄한 회사. 2번째, 탁월한 제품. 그리고 3번째, 보상 플랜입니다. 충분한 수익을 주는지. 이 3가지만 알아보면 돼요. 그런데 자기네 회사,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법 회사들이 더 퍼포먼스를 잘해. 더 포장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더 포장을 더 잘한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더 잘해. 뭐 서울대 무슨 박사까지 동원하고 무슨 원자력 발전소 무슨 그런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막 자기네 뭐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이고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요. 뭐 또 사실이냐고 또 물어본 사람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수능 1등을 했어요 라고 여러분한테 이래요. 그리고 가짜 성적표를 갖다 놓고 저 봐봐요 1등 했죠. 이렇게 하고 싹 넘어가고 내 친구들 동원해서 안지용 진짜 1등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속아요 안 속아요? 정말 우리 안지용 수번은 1등인가 봐 막 그러겠죠?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학년도 수능인데요. 성적표 가져오세요 하면 끝나요 안 끝나요? 그거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냥 누가 안지용을 소개를 했고 지가 그렇게 말을 했고 성적표 비슷한 걸 이렇게 보여줬어. 그러면 그거에 훅 들어가.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잘 팩트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자, 유산화 회사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조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해외에서 들어올 네트워크 회사들을 막는다는 이유로 국내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때 그냥 제조업 없이 회원 모집제로만 막 등록을 했어. 그중에 99%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뭐예요? 먹튀를 하지 못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제조가 있어야 된다. 유산화는 제조 90%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이죠. 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ftc.go.kr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유산화가 우리나라 20년 전에 1992년에 등록을 서울지역 527호로 가입을 해놨으니까 모든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저는 이거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죠. 당연히 경청을 해야 되고 그 경청한 것들이 팩트인지를 어디서 알아봤다? 공무원 사이트에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유산화 1996년도에 주식 상장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했고요. 2011년도에 뉴욕 증시에 갈아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배 성장했대요? 60배 성장했대요. 제가 당구장 차리려고 2억을 당구장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전문가들 말 듣고 유산화에다가 2억을 투자했다면 저 얼마 자산가예요? 120억 자산가. 성공한 사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주식의 황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만들어 오는 프로그램에다가 여러 회사들을 집어넣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향후 100년 동안 성장이 멈추지 않을 회사 탑 5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어디다 발표했냐면 2011년도 12월 달에 맞죠? 12월 달에 포브스지 미국 경제지 포브스지에다가 게재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점수 중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회사가 어디예요? 딸랑딸랑? 유산화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2억을 투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라도 제가 그리고 이 회사는 전문성은 어떠냐? 백악관에서 증명합니다. 백악관에서는 대체육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몸속 미생물을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의학 분야예요. 대체의학 분야예요. 여기에 같이 연구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저 그런 사람들하고 연구를 할까요?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할까요? 대체의학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유산화를 초청을 해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어때요? 완전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품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유산화는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당구장 차렸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그래도 벼락치기는 합니다, 제가.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먹는 영양제, 바르는 영양제, 그리고 빼는 영양제, 건강하게 빼는 영양제 이렇게 세 가지 다 뭐예요? 영양제만 한 가지로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달만 경험하면 이거는 박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성적표를 확인하라고. 캐나다 정부에서는 캐나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캐나다 국민들한테 4년에 한 번씩 캐나다에서 유통되어지고 있는 모든 영양제를 수거를 해서 성적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라인 맥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발간하고 있어요. 욕을 하더라도 말로 다 해야지 쑥 넘어가지 편지로 욕하면 영원히 남아요, 안 남아요? 무조건 소송에 걸리죠. 이렇게 성적표를 발표하는데 성적표에 이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에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매 4년마다 나오는 책에 회사 이름과 제품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자료들이라면 소송에 걸리겠죠. 저는 이 책을 보는 순간 A사 본사에다 전화를 했어. 너네 왜 여기에서 꼬두발이냐? 니네가 말한 것처럼 1등이 아니다. 이 책을 소송을 걸어달라. 네 하고 8년 동안 연락이 안 와요. 아시겠죠? 저는 요때는 앞에 보고 얘기를 합니다. 유산화의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물학을 전공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건강하면 적정 체중을 찾아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면 자기 적정 체중을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예쁜 몸매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요요가 없는 거예요. 유산화,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 벌써 이렇게 되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너무 좋아요. 자, 바르는 영양제. 제가 이렇게 어느 기사를 보니까 여성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화장품들이 여성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한 150명의 암 환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99%에서 화장품에 쓰여지는 방부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방부제가 없는 제품이 있을까?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품 어때요? 심플하고 굉장히 좋죠. 좋은 건 제 이야기고 확인은 여러분들. 자, 보상 플랜은 아주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 바이너리입니다. 이게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유산화는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 상식을 누구나 지켰으면 좋겠는데 상식을 지키는 회사가 유산화가 밖에 없더라 이거 제가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더라는 거야. 굉장히 뭐 스테어 스텝이니 뭐 브레이크 어웨이니 막 투업이니 막 이런 데는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유산화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5초 만에 이야기할 수 있어. 유산화는 보상 플랜이 어떻게 되냐면요. 두 줄 방식인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매출에 의한 후원 수당은 좌우 대칭 비교를 해서 적은 쪽 실적의 포인트에 대해서 20%를 달러로 드려요. 그리고 잔여 실적은 이월이 됩니다. 보너스는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평생 매칭 보너스인데 최대 15%로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무한대로요. 그리고 스폰서들이 파트너 밑으로 파트너로 들어갈 수가 있는 추가 비즈센터
센터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어려울 게 없어. 그래서 잘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유산화는 바이너리인데 20% 15%예요? 90% 맞은 거예요. 뭐가 빠졌죠? 추가비 센터. 제 다이아몬드입니다. 제가 여러분 밑에 파트너로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지 않지. 너무 좋지. 맞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을 현실로 시스템으로 가져온 회사, 그게 바로 유산화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타사랑 유산화랑은 좀 다른 점, 타사는 직급별로 지급률이 틀려요. 똑같이 1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도 직급이 낮은 사람은 직급이 낮다는 이유를 몇 프로? 3%. 높다는 이유를 몇 프로? 21%. 그러니까 직급 먼저 가겠지. 직급 가려면 얼마 써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산화는 누구나 몇 프로예요? 20%. 다이아몬드 돼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본연의 광고하는 데다가 시간을 많이 쓰겠죠. 자, 두 번째. 타 회사는 어떤 회사들은 단계를 둬서 몇 단계까지만 매출을 잡아드릴 거예요. 몇 단계까지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산화는 무한대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렇죠? 단계가 어디 있어? 다단계야 뭐야? 그렇죠? 단계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산화는 마감이 없습니다. 자, 마감이 있는 회사들은 내가 딱 받을 것만큼만 받고 받지 못한 이런 잔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다 빵이 돼요. 매월 빵빵 되죠. 그래서 그거 스텝 구간에서 한 단계 위에 거를 받기 위해서 뭐를 해요? 마감 전에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으로도 안 되면 주머니에서 돈 꺼내죠. 그죠? 제가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유산화는 필요한 정산된 만큼은 내가 현금으로 받아요. 그리고 조건이 되지 않아서 못 받은 이 1000포인트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는 계속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자, 바이너리는 이렇게 두 줄로 나갑니다. 유산화는 평생 회원가입비 2만 원만 내면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6주 이내에 모든 제품을 다 써보게 되면 약 400포인트가 되는데 그 400포인트를 기준으로 400포인트를 달성한 사람들은 가게를 3개를 드리고 달성하지 못하고 언젠가 200포인트를 달성하신 분들 약 50만 원의 매출이죠. 그런 가게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완비씨도 괜찮지만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안지용이 완비씨로 시작했다면 매월 한 1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날 텐데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여러분들은 기가 안 막히실 거죠? 그러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 안 해주면 더 혼납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사업을 3BC로 시작합니다. 제가 살 빠진 걸 보고 김 씨가 네 배 어디 갔어? 유산화 먹고 좋아졌어.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런데 자기도 사업할 생각은 없었지만 자기도 나처럼 빠졌어. 되게 건강해졌어. 그러면 주변에 알릴까 안 알릴까요? 저랑 같이 막 열심히 알리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룹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1번 가게에서는 최대로 700만 원까지 들어옵니다. 이게 맥스아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번 가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번 가게에서는 보너스 100만 원이 더 붙어서 800만 원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한 1,500만 원씩 벌으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번 가게도 이렇게 라인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밑에 뭐가 있어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한 개에게 부딪힐 때마다 그 한 개의 가게에서 최대 가게가 2개씩 나옵니다. 3개의 가게가 지금 맥스아웃 된 걸로 돼서 한 달에 2,400만 원 들어오죠. 그러면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총 몇 개가 나온 거예요? 6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4번이 또 맥스아웃 될 때가 있겠죠. 사업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서도 가게가 또 2개가 생겨요. 5번도 6번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맥스아웃을 시킬 때마다 나오니까 무한대로 나온다.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뭐 한다? 무한대로 나온다. 자, 이 가게들은 그 그룹의 가장 밑에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또 노력을 해서 이렇게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한테도 도움을 되고 내 가게에도 보정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안지용은 지금 10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B쇼 시작했으니까 나머지 7개는 어딘가에 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가게 하나만 맥스아웃이 돼도 700만 원인데 가게 9개가 맥스아웃 되면 얼마래요? 한 달에? 약 1억. 1인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1인 기업이죠? 안지용은 지금 7개가 있다고 했는데 다 맥스아웃은 아니야. 아시겠죠? 맥스아웃 시키고 있어요. 네. 응원해 주세요. 네. 자, 그런데 이 돈을 다 가져가는데 내가 어때요? 한 달 4주마다 유지는 얼마만 하시면 된대요? 20에서 40만 원. 그럼 유지가 20만 원, 40만 원, 엄청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저 망한 당구장 한 달 월세만 150만 원이었습니다. 150만 원 쓴다고 나한테 돈 주는 건물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20에서 40만 원 유지라고 말은 하지만 소비죠. 그거에 해당하는 가치를 나한테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나 헬스팩 하나, 우리 와이프 헬스팩 하나 하면 벌써 25만 원이야. 나 헬스팩 하나, 우리 와이프 헬스팩 하나, 우리 딸, 아들 헬스팩 하나씩 먹으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야. 그런데 이게 소비예요? 아니면은 투자예요? 소비죠.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데 나는 왜 매월 50만 원 쓰는데 왜 사업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지금 일하시죠? 일하신대요. 남편도 일하시죠? 일하신대요. 두 분이 얼마 벌어요? 그랬더니 한 600 정도 번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하면서 매월 600만 원씩 적금했어요? 아니면은 일부만 적금하고 다 소비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소비했대요. 적금을 어떻게 하냐요? 이거 갖고. 그러면 지금 한 20년 동안 소비를 매월 600만 원씩 했다는 소리인데 굉장히 부당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소비 중에 50만 원만 어차피 다른 거 영양제 먹는 거 이렇게 많잖아요. 브랜드 체인지 해줘서 한번 똑똑한 소비자가 돼 보세요. 그러면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해볼게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또 다른 보너스입니다. 매년 약 15,000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벌는 분들이 있다면 이 중에 여행을 반드시 2개 이상은 가실 거예요. 아마도. 저도 제가 이제 결혼할 때 한 19년 전인데 결혼할 때 사스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못 가고 어디를 갔어요? 제주도를 가면서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혼났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평생 해외도 한번 못 가볼 것 같다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렇죠? 저랑 허니문 가신 분. 그런데 그분이 매년 2-3번의 여행을 가세요. 회사가 보내주는 1+1으로 보내주는 여행에 가세요. 너무 많이 간다고 좋아요. 막 영어도 막 공부할 판이래요. 자, 이 모든 것이 유산화로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여러분들 돈 버는 삶이 좋으세요? 돈 쓰는 삶이 좋으세요? 돈 쓰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못 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쓰고 싶다면 한번 유산화 한번 해보세요. 유산화로는 좋은 부모도 될 수도 있고요, 시간도 케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후도 대책이 됩니다. 유산화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행 간 거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평생 농사 지으신 우리 장모님이세요. 제가 호주 여행 티켓을 할 때 1+1이라서 우리 내무부 장관이신 정상희 다이아몬드님한테 모시고 가보세요 그랬어요. 같이 가서 찍은 겁니다. 우리 사위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겠대요. 어떤 약사분이 안지용 골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면 항상 대단하신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 해는 두바이로 간 거야. 자비로는 못 간다는 어디? 두바이. 저희 어머니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장모님만 데리고 가니?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본인이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할 때도 끝까지 유산화를 놓지 않아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너무 고마워. 다이아몬드는 내가 갖지만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그리고 더구나 세금 하나 안 내고 상속할 수가 있는 그런 머니트리 하나 키우시고 계십니까? 안 키우고 계시다면 유산화에서 한번 머니트리를 한번 키워보세요. 따도 계속 뭐가 열려요? 열매가 계속 열려. 자, 제가 잘나서 유산화로 성공했을까요? 저 8년 동안 수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지만 8명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요. 그러면 만 8년 일한 사람이니까 1년에 몇 명 정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1명. 그런데 그게 유산화라서. 유난히 사랑스러운 나라고 어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우상향 곡선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제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문성 있는 제품으로 탄탄한 회사, 그리고 이 유니스타즈의 이 성공 시스템, 여기에서 당구장 차리는 그런 미련퉁이가, 그렇다고 당구장 하시는 미련퉁이라는 건 아니래요. 저 말하는 거, 저가 유산화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봤자 늦는다고 해요. 바뀌지도 않고. 그러면 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지금이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면 미래가 바뀐대요. 5년 후에는 안지용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살고 싶으세요? 한번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을 한번 잡아보세요. 유산화를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까지 안정이었습니다.